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는 항상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 대부분은 바로 실내 공기다. 현대인은 하루 중 한 90% 정도를 실내에서 환경함에 따라서 아토피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실내 공기질의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최대 600만 명. 그중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280만 명. 또한 실내 오염물질의 경우 실외 오염물질보다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다고 한다. 최근엔 실내 공기가 인체의 건강뿐 아니라 지적 능력, 학습 능력, 인지 능력 등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실내 공기질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대중교통 실내 공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별로 공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고속버스 타서 환기가 잘 안 돼서 멀미가 났고 그런 적도 있었죠. 호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호흡이 안 되고. 이에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선 국민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개정 법률이 통과됐다. 고속버스나 지하철 등 현재 운행 중인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서 관리 기준 등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법률 인사이드에선 한정혜 의원을 만나 새롭게 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뵙겠습니다. 새법률 정책의 손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습니까?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이런 세대 간 갈등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이 진행되느냐를 결국 마무리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숨을 참고 싶을 정도로 실내 공기가 의심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그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중교통 차량이 추가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해서 사실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객 터미널 같은 또는 지하철 역사, 지하도 상가 이런 것들만 대상이 됐다고 보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교통 차량, 지하철 또는 여객 자동차, 지하철이 아닌 열차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에 반해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어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좀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 차량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환경부 장관은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공기질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또 평가 항목들은 어떤지 또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측정 항목으로 이제 우리가 유지 기준, 그러니까 관리 대상 물질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미세먼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평균 한 10마이크로메타 이하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물질, 먼지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총 부유 세균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권고 기준 물질로는 이산화질소, 또 발암성 물질인 라돈이라든지 총 휘발성 유해화합물,
또 하나의 발암성 물질인 성면, 오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 해당 항목에 대상이 되는 물질들을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련 측정 대상 항목은 모두 10가지. 먼저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시키는 발암성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심폐질환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시력 감소의 원인인 미세먼지,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부유세균, 낮은 농도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독가스 일산화탄소, 인체에 불쾌감을 가중시키는 이산화탄소,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키는 오존, 심각할 경우 의식불명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질소, 그리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면, 라돈, 모두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 시설은 지하 역사, 어린이집 등 21개 시설군에 13,113개소입니다. 매년 전체 시설의 15에서 20% 정도 수준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준 초과율은 2009년에 3.4%에서 2011년에 6.5%로 기준 초과율이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내 공기질 상태가 가장 취약한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중점 점검을 실시한 2011년도 오염도 검사 결과에는 전체의 12.1%인 146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공간 안에 화장실, 그리고 교실, 조리실, 놀이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있어서 공기 중에 떠있는 총 부유세균이 가장 많아서 실내 공기질 상태가 취약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공기가 깨끗해요. 공기가 깨끗해서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내 공기질은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로 인정받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이다.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에 따라 실내 공기질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압구정 아람 어린이집은 도로와 밀접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겨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각 교실에 시스템 에어컨 청정 기능과 알파인 청정기, 급배기 기계를 작동시켜서 잦은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를 해줌으로써 실내 공기질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압구정 아람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공기가 깨끗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주요 법률의 주된 취지는 대중교통 차량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이제 포함시켰다는 건데요. 이렇게 포함되는 대중교통 차량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도시철도 차량, 그러니까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도 차량, 기차죠. 기차고 여객 자동차, 이건 고속버스 또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마을버스, 그냥 버스. 그 밖에 이제 다수의 사람을 이용하는데 이제 운송에 필요한 교통 차량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한 주요하게 3가지 정도가 주요하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와 지하철 등 운행 중인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권고 기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2009년부터 11년 사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고속버스가 이산화탄소 권고 기준을 1.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설치 후에 미세먼지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라돈 같은 경우는 기준치 내에서 다소 악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고 주로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답답할 때는 있어요. 환기도 안 되고 좀 답답하고 냄새도 좀 날 때도 있고. 먼지도 많고 그런지 상당히 불쾌하고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호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호흡이 안 되고 멀미가 났고 그런 적도 있었죠. 고속버스는 한 7 정도, 열차는 8 정도. 한 4점. 한 0점이나 많이 줘봤자 한 1점 정도? 한 3점이나 될까? 그 정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태 중간 이하로. 청정하게 좀 이렇게 어떤 순환이 된다든지 뭐 한 방식으로 해서 깨끗한 공기가 인입될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겠죠. 점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용하는 승객들의 어떤 그 반응이나 민원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듣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좀 그런 정화기라든가 그런 것 좀 나름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차량 그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관리법과 똑같은지 궁금한데요. 평가 항목이나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그 측정이 되고 있나요? 다중이용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들에 조금 주요하게 관계하는 반면에 대중교통 차량은 주로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염물질,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나 또는 미세부유분진이 주요한 항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CO2,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CO2가 과다하게 농도가 측정치 이상, 기준치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인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주요하게 아마 측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레벨, 1단계 레벨,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좀 관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평상시 아주 복잡하지 않은 다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의 농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는 아주 혼잡한 상태, 즉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측정치가 또는 그 관리 상태가 좀 열악할 수 있겠죠. 이럴 때의 레벨 2 이렇게 해서 농도를 조금 달리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평가 기준이나 항목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자주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측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측정 횟수 이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측정 횟수는 모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법에 새로 추가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소유주나 이런 분들은 1년에 1회 이상 꼭 측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자체나 그 해당 시설이나 차량을 관리를 하는 주체들은 1년에 1회 이상은 꼭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측정했을 경우 기준치에 초과되거나 미달해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라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일단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역시 보고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러니까 꼭 측정을 하시고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거겠죠. 또 처음으로 이렇게 그 대중교통 차량 같은 걸 소유하게 되거나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고요.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라돈 같은 게 나오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이런 건축자재는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미준수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 질환자 사망률이 4%에서 8%까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기질이 저희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개선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요 개정 법률이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행 시기 언제부터입니까? 공포를 올해 3월 22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내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2014년 3월인데요. 그것은 1년 동안 그 사업주들, 대중교통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소유주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내년 3월부터는 정말로 쾌적한 공기질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차량을 우리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 제작 시에는 친환경 내장재를 설치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량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차량 실내 온도를 높인 다음에 환기를 시키는 베이크아웃을 실시함으로써 차량 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냉난방 필터와 또 차량 청소, 그리고 환기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가장 최근에 개통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실내 공기질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질 개선에 모범이 되고 있다. 9호선은 전동차 안으로 유입되는 그 지하 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콘크리트 도상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미세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거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선 환기 쪽에는 저희가 외벽 마감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조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를 보게 되면요, 전동차 외부에 그 냉방 장기 속에 신선 공기 댐퍼와 필터가 있는데요, 그 쪽을 통해 가지고 외부 공기가 들어옴으로써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공기는 순환과 배출이 쉽게끔 될 수 있도록 공기 조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측정을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나감으로써 현 상태를 청정한 상태로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대중들의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차량. 법적인 규정을 넘어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중교통 차량의 명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대중교통 차량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환경부 장관은 해당 관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을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공기가 깨끗해지고 더 맑아진 기분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법률 소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고정 질문입니다. 의원에게 묻는다. 나에게 정치란? 나에게 정치란 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꿈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희망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해주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자신들의 꿈을 이렇게 실현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정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자신의 꿈을 실현해내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